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또는 목탁과 죽비가 되라고, 그렇게 역할을 받은 것이 종교이고 또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와 검찰이 먼저 부패하고 세속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심지어 정말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일, 그러면서 그로서 얻어낸 돈과 권력을 서로 나눠 갖는 거,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혁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검사면 검사, 통일교면 통일교,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검사와 통일교 세력, 짝짝꿍이야. 짝짝꿍이었어.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이 검찰개혁이 갑자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는 순간까지만 해도요, 검찰개혁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개혁안을 입안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야 뭔가 토론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뭐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에 약간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정치검사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습입니다. 아니, 다시 발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번 이 혼란이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동안 대가리 쳐박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개기기 시작했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정치검사들이 다시 기어 나온 겁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기어 나오듯이 정치검사들, 적폐 세력들이 다시 기어 나와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임은정 검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임은정을 꺾어야, 임은정을 어떻게든 죽여놔야 자신들의 개혁, 자신들의 이런 밥그릇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임은정 검사가 검찰개혁 5적, 이 5적 얘기를 꺼내자마자 발끈하고 나섰는데, 이 발끈하는 정도가 참 가히 싸가지 없습니다. 검사 새끼들이 검사 년놈들이 이렇게 싸가지 없는지 이제 처음 알았어요. 얘들은 이제 기본적인 예의조차 망실한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몰라. 지금 말입니다. 검찰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윤석열 때문이잖아요. 윤석열이 뭘 했나요?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에 검사들이 대거 동참을 했어요. 이른바 검찰의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거기 끼어들었어. 그래서 검찰이 지금 개혁 대상이 된 겁니다. 검찰 권력이, 검찰 권한이 자꾸 비대해지다가 마침내 권력을 찬탈하고 마침내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란까지 일으켰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검찰이 이 개혁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정말 마지막 저항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가면요, 검찰청법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검찰은 원래대로 하자면 9월 달에
수명이 다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성호 장관 때문에 검찰의 수명이 늘어나게 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혁을 망치는 첫 번째가 뭐냐? 일을 망치는 첫 번째는 미루는 겁니다. 지금 안 하고 뒤로 미루는 거. 이게 개혁을 망치고 일을 망치는데 이번에 정성호 장관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을 미루려고 하잖아.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미루고 있어. 언제 합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합의 안 돼요. 절대 합의 안 됩니다. 왜? 당장 검찰, 적폐 검사들은 자신들이 그어놓은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마지노선 절대로 양보 안 할 겁니다. 그 마지노선이 뭐냐? 바로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다룰 건데요. 보안수사권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이름 그대로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합의가 안 돼. 합의 안 돼요. 근데 무슨 합의야?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요, 내란 세력, 내란 본진이 검찰이잖아. 내란 세력하고 누가 합의를 합니까? 에? 검사. 윤석열 내란 세력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권력을 찬탈한, 아니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가족을 도륙했던 게 검찰 아니에요? 예! 이미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는 2019년에 벌어졌어요. 그런 세력들하고 무슨 합의를 합니까? 이번에도요, 검찰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오히려 임은정 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내용도 보면 진짜 저열하게 끄지없어. 아이고, 저런 것들도 검사랍시고 진짜 확 그냥. 자, 제가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느냐고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공봉숙 검사라는 사람이에요. 검사라면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라고 공봉숙이가 임은정 검사를 비난했어요. 검사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네가 뭔데? 검사가 할 수 없는 일이 뭔데? 그거는 멀쩡한 사람 누명 씌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검찰은 수시로 멀쩡한 사람한테 누명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을 지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괜찮고, 보안수사권 없애자는 거는 안 되나? 야, 이 진짜 어디서 이런 개떡 같은 것들이 검사랍시고. 참. 자, 공봉숙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임은정 검사를 오늘 대놓고 직격을 했습니다. 검사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정신 차려라. 아우, 싸가지 없는 년. 아우 씨 진짜. 자, 이 기사가 오늘 완전히 온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제가 공개할게요. 이 공봉숙 검사, 이 사람이 검사들이 주로 장난질 많이 치는 검찰 내무망, 이른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 이프로스에 글을 올릴 때 누가 어디서 이걸 받아 써줬다? 예, 와, 이쯤 되면 이거 뭐, 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네. 와, 또 세계일보네? 야, 어째 이런 일이, 와, 정말, 와. 야, 내란 세력하고 세계일보하고 뭐가 있나 봐요. 그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며칠 사이에 두 건이 나란히 벌어지네요. 야, 참, 골 때린다. 그죠? 또 세계일보. 자, 이 세계일보가 이렇게 이상한 기사를 쓰니까, 단독이라고 날리니까 다른 신문들이 다 받았어요. 지금 뭐 보니까 한 40여 개 정도가 이거 그대로 받아 썼더라고요.
확인된 것만 40여 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검찰의 오늘의 모습이고요. 언론의 오늘 모습입니다. 검언유착합니다만 보세요. 검언유착의 실시간판이 여기 있네. 이거야말로 검언유착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검언유착이네. 아이 씨발놈들. 야, 세계일보 이 개 잡놈들. 야,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이거 내란이에요. 이거 내란. 예. 아니 검찰이 지들이 낯짝이 있으면 지금 고개 쳐박고 가만히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내란 세력이라고 지들이 내란 세력, 내란 본진이 검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고, 자 통일교도 그래요. 윤석열 그 내란 역적한테 돈 갖다 바치고 탬버린한테 백 갖다 바친 거, 그거 뭐 잘했다고 말이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이러고 나섭니까? 예, 이래서 적폐는 적폐들끼리 통하고 한 번 적폐는 영원한 적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자, 여기서 그럼 잠시 이 공봉숙 검사가 봉숙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임은정 검사일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정신 차려라! 라고 했대요. 보안수사 포기는 진실 발견, 피해자 보호를 포기한 거다. 지랄하고 있네. 또라이 같은 년. 아니, 검찰이 그렇게 진실 발견을 중시했었나요? 진실 발견을 그렇게 중시해서 김건희 무혐의 때려줬나? 와, 잡것들일세. 잡것들이야. 김건희 무혐의는 그러면 그 뭔데? 그거 진실 발견이야? 진실 발견이야? 그게 피해자 보호야?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황제 조사 그거 뭔데? 그거 뭔데? 와, 제 검찰이 이렇습니다. 지들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니 모르는 척 해버리고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지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은 온갖 희한한 말을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비난하는데 앞장서죠. 예. 그게 검사입니다. 그게 검찰이에요. 그래서 검찰을 작살내야 된다는 거고, 검찰을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공봉숙이라는 사람이 뭔 짓을 했느냐? 임 검사장이 공청회에서 차관님, 검찰국장님을 언급하면서 인사참사, 찐윤, 검찰개혁 오적 등의 막말을 했으니 저의 이런 무례함 정도는 이해하시리라고 본다. 아이고, 깝쪽대기는 확, 아유, 진짜. 예. 한동훈만 깐족되는 게 아니네. 예. 검사들의 종특이 깐족이네요. 그죠? 아유, 참. 자, 다음 깐족거림 볼게요. 그래 말미에 공검사는 임 검사장은 검사장이 되어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 해서야 되겠냐. 제발 본인을 원하는 목소리만 도취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야, 이 쌍년아, 니부터 정신 차리라. 아이고, 예, 제가 돌려주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검사식이나 돼가지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나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되지. 적어도 지금까지 검사라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지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되겠지. 검사 지들 보고 잘했다 잘했다는 소리에만 도취돼가지고 검찰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개소리 나불대지는 말아야지. 봉수가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될 거는 임은정이 아니라 니다. 아이고야, 참. 아유, 진짜. 아유. 제가 웬만하면요, 이 방송에서 욕을 안 하고 싶었어요. 방송에서 핏대도 안 올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공봉숙 검사가 나불대는 소리를 보니까
도저히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검사가 내란을 일으켰잖아. 어? 검사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석방해 줬잖아. 검사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마누라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해 줬잖아. 그런 검찰이 무슨 낯짝으로 정의를 운운하고 피해자를 운운한단 말이야. 어? 아유, 참. 아우, 진짜. 자, 사실 이거 이렇게 된 거, 이거 정성호 장관이 책임져야 돼요. 정성호 장관이 그딴 짓을 하니까,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뻘짓거리를 하니까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 장관식이나 돼가지고 장관 자리에 앉혀놨으면 개혁이 잘 되도록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참.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이상한 소리, 뻔뻔스러운 공봉숙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전 진짜 되게 열받는 게 이 공봉숙이라는 애 좀 잡아와서 물어보고 싶어. 지금 우리 그 이화영 부지사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예. 자, 이화영 부지사를 그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김성철이야? 뭐 김성 뭐야? 김성태. 예. 김성태 요 갑자기 진술 바꿔버렸죠. 어?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겠던 그 유동규 갑자기 법원에도 안 나타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나무 갑자기 말 확 바꿔. 그러면서 이재명은 관련 없다 또 이러고 있지. 근데 지금까지 검찰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이었다 했잖아. 대장동도 이재명 때문이고 대북송금도 이재명 때문이고 그렇게 해왔죠. 엄한 사람 잡은 거 아니야. 이재명 죽이려고 진실이 아닌데도 가짜 거짓말로 증언을 받아내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검사들이 뭐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정의를 운운합니까? 어? 야, 진짜 얘들은 부끄러움을 몰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 도대체 검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검찰 개혁을 하면 검사들이 무슨 손해를 보길래 이렇게 생난리, 이렇게 싸가지 없는 짓을 하면서 이렇게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아니 경계성 지능장애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자, 일단 공봉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공봉숙 검사.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요, 옛날에 젊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조인 대관에는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모습은 좀 다릅니다. 지금 모습은 제가 조금 이따 공개할게요. 자, 공봉숙 검사, 아까 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직함은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좌천됐죠. 찐윤. 검찰개혁 5적은 아니지만 검찰개혁 한 7적, 8적, 한 11적 정도에는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 공봉숙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수원지검에서 부부장을 했어요. 2019년입니다. 이때가. 수원지검 부부장이 2019년이다. 자, 그런데 2020년 바로 그 이듬해 대검 형사과장이 됩니다. 대검 형사과장. 이때부터는 부장검사죠. 부부장인데 갑자기 부장검사로 진급합니다. 그러다가 대전지검 부장검사,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를 거쳐서 중앙지검 부장검사를 합니다. 이때가 2020년이니까 순식간에
예, 부장검사를 하다가 자 2023년에 여주지청장이 됩니다. 여주지청장은 차장검사급입니다. 윤석열이가 여주지청장을 했었지. 여주지청장 시절에 공봉숙 검사가 여주지청장 시절에 윤석열에 대한 수사, 김건희에 대한 수사, 그 외에 양평고속도로 관련 수사나 양평공흥리 관련 수사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뭐 대충 다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주지청장을 거쳐서 언제? 바로 작년에 중앙지검 2차장이 됩니다. 여주지청장 하면서 윤석열 관련 사건들 잘 이렇게 눌렀나 봤다. 그죠? 예. 잘 눌렀는가 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세요. 2019년에 부부장 검사였는데 2023년에 차장 검사가 됩니다. 4년 만에 부장 검사를 거쳐서 차장 검사가 돼. 우와, 초고속이네. 그리고 곧바로 중앙지검 2차장이 됩니다. 차장 검사급이 갑자기 중앙지검 차장 검사가 되는 거 드물어요. 차장 검사를 한 두세 군데 돌다가 중앙지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뭐 곧바로 1년만 하고 바로 왔네. 야, 초고속이네. 수원지검 부부장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진급이 빠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동기보다 약간 좀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랬는데 예. 윤석열의 눈에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예. 초고속으로 승진합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2019년을 보면은 바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검난이 시작된 게 2019년이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진급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아주 빠르게 진급을 했다. 영전의 영전을 거듭했다는 건 명백합니다. 공봉숙 검사. 대단하다. 아따 진짜.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출세한 사람, 윤석열 밑에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는 거겠지? 자, 공봉숙 검사가 이렇게 개혁에 어깃장을 걸고 개혁에 대놓고 시비를 건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달 내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 탄핵을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디올백 사건,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켜준 이창수 검사, 그것이 바로 탄핵 사건의 시발이 됩니다. 자, 이창수가 탄핵당하자 함께 탄핵당한 사람이 있죠.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조상원인가? 예. 자,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의 1, 2, 3차장, 그러니까 중앙지검장하고 4차장이 탄핵을 당하니까 나머지 1, 2, 3차장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은 검찰 기능이 저하된다. 내 진짜 웃기는 짬뽕 같은 놈들 아니야. 아니, 김건희 디올백 사건 무혐의한 거 그게 검찰 기능의 저하 아닌가요? 에? 양평고속도로 수사 안 한 거 그게 기능 저하 아니야? 아니, 검사 새끼들은 도대체 지들이 한 걸 생각을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아니야? 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검찰한테 맡겼는데 검찰이 수사 제대로 했어요? 에? 수사 제대로 못했죠. 그거 유야무야 끝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제대로 했나요? 안 했잖아. 안 했잖아. 김건희 관련된 숱한 의혹들 검찰이 수사했나요? 안 했잖아. 에? 심지어 최상병 사건 수사했어? 안 했잖아. 지들이 수사 안 한 게 그게 검찰의 기능 저하지. 탄핵당한 게 기능 저하인가요? 그런데
탄핵당한 게 기능 저하라고 떠버린 뻔뻔스러운 사람이 누구다고?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공봉숙인 겁니다. 당시 공봉숙 검사.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거지. 예?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공봉숙 검사의 현재 모습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보셨던 그 얼굴은 옛날 모습이랍니다. 자, 최근에 확인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봉숙 검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이 사람이요, 서울 동부지검 공판부에서 우수검사가 된 적이 있더라고. 제가 이 사람 과거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당시 누구랑 같이 상을 받았느냐? 서울 동부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강백신. 그러니까 강백신하고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인 거지. 그래서 강백신의 은혜를 입어 승승장구했던 겁니다. 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급이 빨랐던 거예요. 강백신 옆에 있으면서 엄청 잘 보였나 봐. 아이고, 예. 당시 강백신과 함께 상을 받았던 네 사람이죠. 예, 그 중에서 요 사진이 바로 공봉숙이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진은 옛날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백신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국 가족을 도륙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 어떤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강백신입니다. 법정에서 정말 깐족되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랬던 강백신입니다. 그 강백신 옆에 붙어 있던 사람, 그 강백신과 함께 상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강백신 사람인 거지. 그래서 강백신이 쫓겨난 지금 자신이 강백신을 위해서 이렇게 어쩌면 생쇼를 한번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왕 쫓겨날 거 이렇게 한번 지랄을 한번 하고 나가겠다.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참. 자,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검찰은요, 지금까지 위기에 몰릴 때마다 자신을 위기로 몰고 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내고요. 후배들, 자기 직접 후배를 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특정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비난의 선봉장에 내세우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게 검사였고요. 그게 검찰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로 임은정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고비 때마다 검찰이 임은정을 갈고서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감찰 사건이죠.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감찰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감찰 사건 때 그 감찰을 상당히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 임은정, 박은정 이 두 사람이에요. 임은정, 박은정 이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게 윤석열이고요.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죠. 예. 그게 지금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요, 임은정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임은정 죽이기를 위해서 지금 꺼내든 카드가 바로 공봉숙이죠. 그리고 과거 윤석열 그 감찰 사건 때 그때 박은정, 임은정 이 두 사람을 위기에 몰고 갔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 예, 이종화입니다.
이 이정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죠. 내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아니 그 적폐 검찰 정치 검찰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번에 진급했다고. 예. 자, 그 진급했다는 이 이정화는 윤석열 감찰 사건 때는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박은정 검사를 나쁜 년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 나쁜 년으로 만드는데 최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정화는요, 박은정의 부하 직원이었어요. 그 직전까지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야비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박은정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박은정을 공격하는데 최선봉에 내세운 겁니다. 이번에 공봉숙도 마찬가지죠. 마치 후배가 선배를 비판하는 것처럼 오죽했으면 후배가 나서서 저렇게 할까라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임은정 검사를 마치 스토커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비난했던 사람도 있죠. 네, 창원지검장을 했던 정유미 검사. 이 창원지검이었던 정유미 역시도 임은정을 씹어대는 걸로 출세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임은정, 박은정, 아무튼 자신들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했던 거예요. 많이 썼어. 흔히 쓰던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검찰개혁 오적들의 반격인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봉숙이 하는 것 같지. 아까 보셨다시피 얘가 원래 출신이 어디야? 강백신 딸아지라고. 그리고 윤석열 밑에서 성장했다고. 그러니까 검찰개혁 오적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주는 거지. 어쨌거나 지도 서울중앙지검 2차장 하다가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이 됐으니까 어떻게 이왕 날아갈 거 이미 이왕 베린 몸 확 그냥 덤벼들자 이거 아니야. 검찰개혁 오적들의 처절한 반격입니다. 아마 검찰은요, 조만간 진보 진영 출신이라고 하면서 특정 법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전을 할 겁니다. 뭐 칼럼을 쓴다든지 SNS에 올린다든지. 검찰이 가장 흔히 쓰는 야비한 거예요. 배신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배신자 만들고, 가까운 동지들 중에서 배신자 만들고, 그들을 앞장 세워서 여론전을 하는 거, 이게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자들이 가담하겠죠. 친검 기자들. 친검 행각으로 지금까지 출세하고 명성을 드높이고 심지어 취업에도 성공한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나서겠죠. 참, 근데 이래저래 야비합니다.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서 배신자를 만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신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 배신자들을 앞장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고.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인데, 이 수법은 대한민국 적폐들이 최근에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적폐들이 다 검찰화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깐족되는 것도 봐도 그렇죠. 처음에는 깐족되는 게 한동훈 주특기인 줄 알았더니 요새는 다 깐족되잖아. 적폐들은 다 깐족돼. 적폐들의 한동훈화, 적폐들의 검찰화가 다 진행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정치 검사들의 전술,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대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요, 개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박은정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고, 그 인신공격에 임은정과 박은정에 가까운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있죠. 후배들을 동원해가지고 후배가 선배를 들이받는 것처럼 하고 있죠.
윤석열이 썼던 방식이에요. 아무튼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후배들이 나섰겠냐, 뭐 이런 식의 여론전을 할 겁니다. 이게 검사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죠. 그 다음에는 개혁도 너무 빠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론을 내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경찰의 역량이 안 된다, 아직 행안부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자질론이나 시기상조론을 내세울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개혁의 최일선에 나선 사람들, 이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는 거야.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배신자를 동원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배신자들 동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런 사람들까지 나섰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개혁이 빠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 생겨요 라는 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 욕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권한을 넘겨주고 싶은데 행안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넘겨주지, 요랄 거라고. 야, 여러분 많이 봤던 장면이죠. 우리가 흔히 보아왔어요. 그죠? 앞으로 또 계속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은 배신자를 이용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민변 출신의 배신자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서 진보 진영 출신도 이러잖아 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죠. 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TV조선에서 이렇게 했어요. 파열음이 생긴다라고. 그러면서 내분을 유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한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네. 아무 말도 아닌데 마치 아무 말이 나도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한 발 물러서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거지를 쓰자는 거지.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을 물 건너가게 만들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봐왔던 장면이에요. 예, 이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탄식하시는 분들 많은 거 제가 압니다. 그분들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개혁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듭니다. 잠시만 우리가 눈을 좀 편안하게 떠도 네, 당하는 게 이게 개혁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